사라진 시간은 33년의 연기 베테랑 정진영 배우의 첫 번째 연출작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예술성이 강해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로 기획된 작품이에요. 그런데 조진웅 배우가 합류하게 되면서 저예산 상업영화로 확대된 케이스입니다.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것과 관객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죠. 상징을 찾고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에겐 취향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보편적인 상업성을 추구하는 분에겐 최악의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야기의 구조나 장르적 규칙 같은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구조나 규칙이 감독의 연출 의도를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주저없이 파괴하거나 이탈을 선택하죠. 과연 이러한 선택은 관객들에게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혼란과 무질서함을 전달했을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영 감독의 사라진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영화는 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흥미를 끌고 속도감을 내고 싶어하는 요즘의 영화와는 달리 설정 단계부터 정말 느리고 길게 끌고 가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캐릭터는 어떤 성격인지 묘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포스터에 나오는 조진웅의 얼굴은 비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영화는 조금 답답하게 진행됩니다. 능동적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니 몰입감이 약하고, 영화의 장르성을 알 수가 없으니 영화의 방향성을 알 수가 없죠. 관객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할 수도 예상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탐정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판타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내비게이션이 없이 길을 찾는 영화.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에서 지켜봐야 하는 영화. 감독은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업영화는 아니라고 말이죠. 외지인 부부가 화재 사고로 사망하고 형사인 박형구가 사건을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턴 조금의 색다름은 있었어요. 관객들은 앞선 설정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죽었는지 알고 있어요. 반면 영화의 주인공인 박형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관객들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목격자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나름의 색다름이죠. 하지만 이 색다름이 즐겁고 좋게 작용했나? 라는 질문엔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정물에서 흔히 보는 수사 과정을 생각해보면 흔적과 정보를 캐릭터와 관객이 동시에 얻을 때 관객들은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추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리의 과정은 몰입의 과정으로 연결되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정보의 격차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답을 알고 영화를 보는 사람인 거죠. 이 수사하는 과정이 사실 영화에서 길지 않습니다. 영화는 이 짧은 순간도 장르적인 재미를 용납하지 않아요. 장르적일 수 있는 모든 순간을 평범하게 연출합니다. 감독은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 아니니 힘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보기 좋아야 음식이 먹기 좋은 것처럼 어렵거나 주관적인 생각도 재미있게 말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자기만 볼 것 같은 일기장과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들이 어떻게 들을지 생각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 영화는 정진영이 만든 영화보다는 영화를 만든 정진영이 보이는 작품이죠. 이 영화를 봤을 때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든 전개가 예상을 벗어난다는 거죠. 다른 영화를 통해 쌓여있던 클리셰도 이야기의 흐름도 이 영화는 비껴가고 있습니다. 진지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코미디를 펼치기도 하고 가장 현실적인 순간에 판타지를 쓰기도 합니다. 장면 하나를 말하자면 박형구는 자신이 꿈에 취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꿈을 깨기 위해선 큰 충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가 충격을 안 받고 남을 충격을 줘요. 학부형을 불로 태워버리죠. 그 후 열심히 도망친 후 사체를 확인했는데 그건 학부형의 시신이 아닌 고라니의 시신이었죠.
학부형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정말 주인공과 영화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괴상망측하다면 괴상망측한 거고 연출 의도라면 연출 의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벗어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란 말 그대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를 쓰는 거죠. 관객들이 원하는 재미를 주면서도 입력해둔 클리셰를 이용해 예상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완급 조절이죠.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을 하루 종일 범인으로 모는 것처럼 설국열차의 길리엄을 진정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보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통일성이 부족한 것이고 주인공의 행동을 알 수 없는 건 캐릭터의 묘사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몽환적이다, 모호하다는 느낌은 이러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불명확성이 취향이라면 몽환적인 것이고 그 반대면 모호한 것이겠죠. 영화의 끝은 열린 결말을 선택합니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토론거리와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관객들이 이 이후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영화관을 나가서도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불친절하다 보니 여백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생각으로 인한 피로감을 회복시킬 만큼의 카타르시스를 가지지 못합니다. 주인공이 목표로 하고 성취하는 대부분의 지점이 실패해요. 관객들의 의문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죠. 열린 결말을 쓸 거면 사건의 마무리가 존재하고 그 마무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면 어땠을까 생각되네요. 계속해서 질문거리를 던지는 것보다 몇 가지의 대답은 해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리뷰를 준비하다 보면 영화를 곱씹게 되는 건 반강제적인 것입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장춘몽이면서도 윤회사상과 같은 이야기. 이 영화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만 시네필을 제외한 많은 일반적인 관객들에겐 이러한 가치는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래가는 여운보다 구매한 시간 동안의 즐거움. 그들에게 영화는 친구와의 약속이자 데이트 코스 중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요. 데뷔작으로서의 과감성은 분명 인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진영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과감성은 투자 제작사에게 진작에 커트당했을 것 같더군요. 한 걸음쯤 관객들에게 더 다가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네필이 좋아하는 감각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론 조금 힘들었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에 사라진 시간 적정가는 5,000원입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